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가팔라지는 저출산, 또 최저치 경신입니다. 일단 이어서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 2월에 출생아 수의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마다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2만 명대는 지켜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2만 명대가 깨지고 1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기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9,362명, 1년 전보다 3.3%가 줄어들었습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고요. 그리고 특히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는 보통 연초에는 많고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참 이례적이죠. 올해는 연초 출생아 수가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연말보다 더 적은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등의 5개 시도는 늘었고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보면 혼인 건수도 살펴보시죠. 16,949건, 1년 전보다 5%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출산 이전에 이미 혼인율부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해 엔데믹에 따라서 혼인이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전망, 전문가 사이에서는 합계 출산율 0.5명대 하락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소위 저출산 관련주들,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꿈비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반등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을지도 주가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레이블 어도어와의 내부 갈등으로 떠들썩한 엔터 대장주입니다. 하이브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하이브는 여러 레이블이라고 일컫는 회사들을 두고서 각기 레이블마다 다른 아티스트들을 키워내고 있는 구조죠. 이 중에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이 하이브 간의 내부 갈등이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도 잠깐 사이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기준으로는 하락을 멈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24일 기준으로입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이틀간 10% 가까이 밀렸지만 반등에 나선 모습, 그러니까 하락을 막아내고 소폭 상승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는 뉴진스라는 지식지상권을 보유한 어도어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이틀간 하이브 시가총액 8,539억 원이 증발을 했는데 뉴진스의 IP를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다, 이런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보시면요. 지난해 이 어도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전체 하이브 연결 실적의 5%에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BTS가 전역 후 완전체로 활동하게 된다면 어도어가 하이브 실적에 기여하는 이 비중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이어서 보시면요. 엔터업계 안팎으로 확대를 해도 전망은 뉴진스의 이탈이라기보다는 민희진 대표의 이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뉴진스의 IP가 하이브에 귀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이 어도어가 지분율 20%에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아티스트 계약의 해지고요. 제2의 피프티 사태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의 주가 다시 또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요 근래 다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내용인데요. 기술 특례로 상당되면서 기대감은 컸지만 재무 구조가 점차 악화되면서 이제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바이오 기업들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부실 바이오 기업 재무 개선이 안개 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2005년 기술 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헬릭 스미스의 사례부터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갔던 기업이죠. 자,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 엔진시스의 임상 3상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의 지배구조도 좀 들쭉날쭉한 모습인데요. 2022년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경영권이 넘어갔다가 지난해에는 바이오 솔루션이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까지 또 소액 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죠.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셀리버리의 사례입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 중인데요. 올해도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기사에서는 꼬집고 있는데요. 이 셀리버리는 2022년 사업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해서 지난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서 상장 폐지될지 아니면 거래를 재개할지 운명이 갈릴 전망인데요. 자, 이 밖에 또 있습니다. 제넥신이라든지 아니면 신라젠 등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도 이 재무구조 악화에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적인 신약 개발사과는 감감무소식이라는 점. 자, 다소 아쉬운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런 일명까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 기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